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자동 말소가 돼가지고 장기 임대주택 아파트 경우 자동 말소 돼가지고 장특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요즘 언론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제가 또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 달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2017년 10월 달에 장기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기 전환. 이거는 단기로 이제 등록했다가 장기 전환을 했죠. 그러면 2017년 9월 19일 날 이제 시행령이 민특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면은 이 동안에 4개월 있죠. 4개월을 그대로 임대 의무 기간에 넣어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4개월 다 넣어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4개월을 넣어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8년의 장특공제를 이제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시점이 2025년, 그러면 6월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2025년 6월에 이제 8년이 되는 거예요. 8년. 8년이 돼가지고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이 2025년 6월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특법하고 세제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이 장특공제는 있지 않습니까? 조특법에 있어요. 조특법 97조에 3에 있어요. 97조에 3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애기에 의하면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민특법에는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4개월을 봐주는데 2분의 1만 봐주라 이거예요. 2분의 1. 50%만. 5년을 한도로 해가지고 50%만 넣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4개월에 20%면 50%면 2개월밖에 못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6월부터 기산되는 게 아니고 8월부터 해가지고 기산이 돼가지고 8년이 되는 시점은 2025년 8월이 되는 거예요. 8월. 그러면 민특법으로 해가지고 자동 말소되는 시점은 6월인데요. 조특법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보려고 하는 8년이 되는 시점은 바로 이게 8월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2개월 차이가 나요. 2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8년을 못 채우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8년을 못 채워요. 2개월 차이를 극복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아무리 8년을 해봐야 아무런 세제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 세제 혜택 장특공 세제 혜택은 못 보는 거예요. 장특공 세제 혜택을 8년을 해봐야.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4년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4년 이상 딱 채우면은 2021년 6월이 되면은 4년이 되니까 4년 채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이상 했으니까 후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부가 주는 것처럼 후퇴해라. 그러면 내가 혜택은 주겠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과배제라도 받기 위해서는 후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4년 되는 2021년 6월 이후에는 2분의 1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특공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그러면 자진 말소를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제 자진 말소를 하고 파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자진 말소를 해도요, 세입자 동의가 필요해요. 세입자 동의. 세입자 동의를 얻게끔 법을 개정을 해놨어요. 민특법에다가.
민특법에다가 세입자 동의를 해야만이 자진 말소가 된다. 그러면 아니 내가 자꾸 이게 혜택을 줄 테니까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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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닙니까? 근데 팔려고 내가 그러면 정부 시책에 맞춰가지고 내가 팔려고 해도 못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만이 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자진 말소를 해야 내가 거기로부터 뭐 1년 내에 팔아야 이제 뭐를 혜택을 중과배제라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입자 동의를 얻게끔은 세입자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그 세입자 찾아가 가지고 사정사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정사정을 하고 어떤 분은 500만 원을 주고 동의를 받아왔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세입자가 동의 안 해주면 자진 말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세입자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입자 동의 안 해주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입자 동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장특공은 안 된다 이겁니다. 장특공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중과 배제 받고 중과 이런 경우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가 지금 뭐 세정 현실에서는 지금 허다하대요. 왜냐하면은 렌트홈으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 민특법상 민특법 등록을 임대 등록을 하면은 이게 이제 세무서에다가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해주니까 세무서 등록이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루에 다 가가지고 이 구청 가고 세무서 가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편의를 봐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만일 그러면 8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차이 있든지 8월 2일이든지 8월 3일 날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늦게. 그러면은 조특법상의 임대 의무 기산점은 언제냐 하면은 민특법상 등록이라고 세무서 등록이라고 모두 한 등록일로부터 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8월 2일이나 8월 3일부터 기산되지 8월 1일부터 기산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민특법상의 등록은 이렇게 해가지고 8년이 가는 시점이면은 8년 되는 8월 1일 시점에 8년이 됐지만 이거는 8월 2일 또는 8월 3일까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는 하루 1일 또는 2일 이 차이로 8년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니 장기 아파트가 도대체 그러면 장특공 받는 경우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안 생긴다 이겁니다. 안 생긴다. 렌트홈으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 버리는 경우는 안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등록이 이쪽에 이제 세무서 등록이 이렇게 있고 민특법상 등록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민특법 등록이 먼저고 세무서 등록이 그 다음이면은 이 경우는 항시 이렇게 하루나 이틀 그 차이가 항시 갭이 생겨요. 그러니까 못 주는 겁니다. 세법상. 그러니까 세법을 9월 달에 지금 이제 조특령을 개정을 한다 하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갭을 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검토만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과연 개정을 해 주겠느냐 라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세정 현실에서는 지금 그래요. 이거는 구제를 해 줘야 된다. 네? 그러잖아요. 나라의 시책에 의해 가지고 하라고 하라는 대로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고 이렇게 편하게 해 주겠다고 했으면 민특법 등록일을 이때부터 8년으로 해가지고 자동 말소 시키는 게 아니고 세무서 등록일로부터 해가지고 8년을 해가지고 자동 말소 시키고 이 8년 조특법상 8년하고 같이 연계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특공 공제가 임대 기간 동안에만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는 이제 해석의 분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제 이런 말을 이게 장특공 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의무를 그동안 지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임대 기간 중에 라는 그 해석이
제 해석이 아니고요. 세무서 현장 일선에서 그렇게 지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세법은요, 무조건 엄격 해석 원칙입니다. 엄격 해석 원칙이고요. 문헌 해석 원칙이에요. 문헌 해석 원칙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 매입 전, 등록일 전 이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매입세 공제해 주는데 사업자 등록일 전 이게 20일입니다. 20일. 그러니까 여기서 20일이어야 되니까 만일 하루 차이로 이게 사업자 등록일이 늦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 무조건 안 해주는 겁니다. 하루 차이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 차이인데 왜 안 해주냐? 아닙니다. 세법은 하루 차이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법이 아주 엄격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세정 현실은 무조건 이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해버려요. 감사에 안 걸리려면 일단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를 그거를 아주 크게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유추 해석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정 현실은요 그냥 극히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합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공제는 덜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일단 감사에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정 현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국가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무슨 불복을 해? 부딪히면요 불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불복을 하면서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가하고 부딪히지 않으려면 국가가 세무서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내가 일단 맞춰놓고 신고를 하고 나서 내가 돈 많이 냈다, 세금 좀 많이 냈다. 그러니까 감액경정 청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액경정 청구를 했는데 안 들어줘. 그러면 그거 거부 처분했다.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불복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우만 하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임대 의무 기간이 도대체 그 기산점을 그러면 2분의 1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장기 임대 그 세법상 이제 소득세법은 5년 이상만 하면 되니까 그게 2.5년이냐. 그러면 장기 임대를 했을 때는 4년을 다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이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게 해석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특법령이나 소득세 법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개정안을 지금 뭐 공표라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정안이 확정이 돼야만이 모든 게 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지금까지는 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부각을 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제실에서 지금 이게 개정을 할 때 이거를 이런 부분을 꼭 반영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업소하는 수밖에 없다. 왜? 그분들이 이게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추이가 보면요. 자꾸 이렇게 팔아라. 예? 좋게 말 들을 때 팔아라. 혜택 줄 때 팔아라. 혜택 줄 때 팔아라 했는데 팔려고 해도 이상하게 세입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문을 더 걸어 잠갔다 이거예요. 비건장치로. 그러면 도대체 팔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데 보유세는 지금 계속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유세는 계속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놓고 세입자 동의를 더 얻어라. 그리고 양도세율 같은 경우도 막 그 3주택이 뭐 80%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양도세로 이렇게 더 울타리를 높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 세입자 동의까지 또 얻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더 동의해가지고 아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좀 빠져나올 것 같은데 이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벽을 담을 이렇게 더 높이 쌓아버리니까 못 빠져나오겠다 이거. 그런데 보일세 폭탄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보일세 폭탄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결국은 세금 집 한 채 딱 있으면 다 내놓는 거죠. 뭐 소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건질 소득이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둬놓으면 국가 입장에서 좋죠. 좋고 여기다가 또 이제 증여세까지 폭탄을 때려버리면은 이거는 뭐 버틸 재간이 없죠. 버틸 재간이. 그래서 이제 자꾸 계좌 열어보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게 계좌만 열으면 진짜 그러잖아요. 계좌 열어가지고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금전거래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직계존비속끼리야 뭐 서로가 금전대책 그렇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배우자끼리는. 그러니까 가정을 저는 이제 분명 이런 부분들에서 세법을 좀 심플하게 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 예?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을 하려면은 심플하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가정 혼인 생활을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식의 이제 세제는 없애버리면 됩니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해야 된다 이거. 저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가 그렇게 가야만이 된다. 그래야 모두가 사는 길이 된다 이거. 지금 누구를 잡아가지고 빡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임대인이 죽으면 세입자도 죽어요. 같은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본인들이 자꾸 안 내본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막 세금을 때리면은 자기는 살고 상대방만 죽는 줄 알아요. 적으로 생각하면은 적이 죽는지 안다 이거.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금을 안 내본 사람들은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추상적인 거에서 형이상학적에서 허공에 무슨 꽃을 그리려고 한다 이거. 그런데 아무리 그리고 만져볼래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현실에서 세금에 대해서 한 번씩 고통을 받아보면은 그거를 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조세불복과 관련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꼭 세금으로 고통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런 불복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래야 이 실정을 안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가 추상적으로 야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염라대왕한테 끌려가 가지고 너 왜 그렇게 착하게 안 살았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저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억경대에다 딱 깨버리면 알게 모르게 양파 껍질 쫙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일 80까지 살아가지고 갔다 오면 80까지 살 때에 1분 1초 단위로 그냥 딱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판단해 보면 거기서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니까 세금이 꼭 그런 식이다 이거. 계좌 다 열어봐가지고 다 일률적으로 껍질 다 까보자 이런 식이. 지금 이런 식이면 사람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거를 왜 국가가 정부가 그거를 즐겨하냐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위하냐. 공멸한다 이겁니다. 공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나와 진리가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자타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허상이 아니에요. 진짜 허상이 아닙니다. 허상이 왜 그러냐면요. 진짜 자타불이라는 말을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하려 해도 안 됐던 것이 되더라 이거예요. 왜? 다 내 사건이에요.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요. 전부 다가 남의 사건이 아니고 내가 그 당사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내용의 책 속에 있는 사건들은요.
결국은 누가 겪은 사건이고 고통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결국은 내 사건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이 경찰이었는데 살인죄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교도소 가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그거를 입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요." 이렇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내가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 잘 되기 위해서 이거를 암기해 가지고 답안지에다 써야지,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안 됐을 뿐이지, 그게 전부 다 내 사건이다 생각하면은 책 덮어도요 답 다 나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책 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부자 안 되고 싶어요? 돈 안 벌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타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 가지고 불인데 왜 진리의 세계를 부정을 하고, 이 세상은 다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햇빛이 나오면은 다 사람들이 다 좋아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햇빛이 숨겨져 버리면은 사람이 어두워 가지고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 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를 잘 깨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한 번씩 경험하고 체득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타를 나눠 가지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척결하고 섬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고만 해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본인들의 정책에도 항시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립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뭐 다른 거 뭐 구체적인 지식 해 가지고 미명으로 막 아무리 그거를 그 각색을 하고 윤색을 하고 포장을 해 봐도요, 진리하고 맞지 않은 정책은 살아남지를 못한다. 그게 역사가 가르쳐 준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래도